한반도는 오늘부터 문정권 들어서 3차에 해당하는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온통 난립니다. 이에 반해 미국의 비핵화 전략은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던 때에 비해서 크게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때는 속도전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접근 방법은 시간을 벌자, 서두를 필요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전략에 대해서는 공화당, 민주당, 백악관 그리고 공화당 사이에 갈등 없이 거의 생각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트럼프가 폼페이오가 4차 방북하는 것을 일단 거절한 것은 나름대로의 잘한 방법입니다.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치밀한 계산이라기보다는 코너에 몰린 트럼프로서는, 코너라는 것은 국내 여러 가지 이슈뿐만 아니라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와 진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계속 이 문제에서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꺼낸 카드이기는 하지만 일단 잘 된 겁니다. 미북 간의 대화에 대해서,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대화에 대해서 공화당, 민주당이 생각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갈등이 많은 백악관과 공화당 사이에도 큰 갈등 없이 생각이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것은 비핵화 전에 종전선언은 안 된다라는 선에 대해서는 확실히 한 목소리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의견이 갈라지는 것은, 공개적으로 의견이 갈라지는 것은 북한 비핵화의 의지를 어느 선까지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집니다. 강경파들은 이제 핵리스트 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미 만들어 놓은 핵탄두라든가 구체적인 핵을 제거하고 폐기 단계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미국이 들어가서 그 선언을 실제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찰하고 검증하는 단계가 되어야, 검증을 거쳐야만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거다 라는 소리의 목소리와 훨씬 더 멀리 앞까지 더 많은 구체적인 행동이 전제되어지는 그 안을 내는 쪽과, 민주당은 좀 그에 반해서 민주당 자체 내에서는 그런 공화당 쪽의 견해에 비해서 민주당은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핵리스트를 내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북한의 비핵화를, 핵리스트를 미국에게 제출하면 북한이 비핵화할 의도가 있다라는 것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 좀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느 쪽도 미국 내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은 종전선언은 비핵화 없이는 안 된다 라는 최소한 비핵화 의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 파악의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파악하기 전까지는 안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뭐라 해도 관계없습니다. 오늘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7번 내지 8번 얼굴을 본다고 아주 잔뜩 흥분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이 협력을 위해서 추진하는 위원장 임 실장은 이 남북 정상회담의 3가지 목표에 1번이 비핵화가 아니에요. 남북 관계 개선입니다. 비핵화 하든 안 하든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그 남북 관계의 핵심 뭡니까? 경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하게, 허심탄회하게 100번 논의해봐요. 행동이 없는 허심탄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논의하겠다. 합의 방안을 도출하겠다입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 우리는 거의 지금 옷 다 벗은 상태예요. GP 철수하고 뭐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병사단 해체만 해도 몇 개, 향토 예비사단 해체 4개,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JSA 비무장 지대화 하자는 등 옷 벗을 거 거의 다 벗었어요. 그걸 좀 더 심도 있고 더 구체적으로 더 김정은이 만족한 수준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통령은 사실 빛나는 조국이 뭐예요? 빛나는 국가? 빛나는 조국? 이 프레이드를 김정은과 같이 앉아 보겠다는 겁니다. 2007년 노무현도 아리랑 프레이드를 봤으니까 이번에 다시 빛나는 조국 김정은하고 나란히 앉아서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하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아리랑 봤는데 그 아리랑의 업데이트 버전을 본다는 건 하나도 다를 거 없다. 막 손뼉을 쳐주겠죠. 훌륭하다고, 퍼포먼스가 뛰어나다고, 뒤집 말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너무 잘하고 있다고 박수 칠 겁니다. 그리고 영부인은, 퍼스트 레이디는 또 어딜 가?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 을 참관하겠답니다. 이런 데 갈 시간 있어도 우리 사실은 영부인께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불우이웃 모이면 못 갔겠죠. 이게 더 중요하니까. 김정은, 이설주 기분 좋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일단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협력을 구해서 얻어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니키 헤일리 이 미국의 주 유엔 대사가 한국도 다른 동맹국과 같이 해상에서 환적을 하는 석유 환적하거나 다른 물품 농산물 환적하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동참해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데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고 그 유엔 제재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제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에 긴급 소집을 했더니 러시아는 정면적으로 미국에게 대응하게 뭔 얘기 하느냐. 제재가 목적이냐? 남북 간이 이렇게 잘 협력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미국이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해가 되겠냐? 헨리 대사가 얘기했어요. 아니 과거 11번 유엔 제재에 결의할 때마다 찬성하더니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강경하게 반대를 하는 걸 보니까 너들이 진짜 유엔 제재 위반해왔던 증거 아니냐. 사실상 해상에서 선적대 다른 선적으로 환적하는 그 유엔 제재 위반 사례가 140건이 지금 넘는데 그 140건 넘는 중에 가장 큰 주범이 러시아예요. 물론 중국도 있지만 한국도 있을 겁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트럼프의 계산은 그였죠. 유엔 총회가 9월 말에 열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이 상임이사국들한테 기를 좀 죽이고 그리고 그때 가서 유엔 총회에서 이 봐라 상임이사국들이 이따위로 하고 있으니까 결국 안 된다. 유엔 제재를 더 강화시키자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떠들었는데 러시아의 이런 강변에 강한 저항에 그리고 대놓고 대드는 거에 대해서 중국도 같이 한 배를 탑니다. 물론 앞서서 얘기는 안 하죠. 지금 미중 무역 문제가 전쟁이 걸려 있으니까 미국 눈치를 최대한 살살 보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앞장서서 하지는 않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러시아가 그 말 하니까 유엔 제재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외로워요 지금. 그 외로우면 미국은 이 비핵화에 대해서 이제는 한국에게 도움을 청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 미국의 독자적인 방안을 찾자.
어떤 방안을 찾고 있냐? 6.12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 센토시 정상회담의 가장 큰 잘못은 서둘렀다. 속전속결로 하려고 덜 익은 스테이크를 오븐에서 끄집어내다가 손가락 대었다. 이제 천천히 시간 끌자. 이건 폼페이오도 얘기했어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할 일이 너무 많다 했어요. 시간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언제 그 얘기했습니까? 김정은이 2022년 1월까지 비핵화를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폼페이오가 받아서 한 얘기가 있어요. 빤한 얘기다. 그때까지 북폭 안 당하려고 시간 끌기 위한 작전이고, 그렇게 2년 6개월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너희들이 그 첫 단계의 증거를 보여라 하는 건데도 북한 입으로 한 번도 구체적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북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말도 없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교훈을 얻은 거죠. 미국이 북한을 믿을 수는 없다. 북한 끌려갈 수는 없다. 그럼 우리 자체 내에 계획을 만들자. 첫째 안에 하나는 일단 유엔 총회를 통해서 상임이사국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코테이션 마크 모범적으로 범법을 하고 있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사례를 퍼뜨리고, 거기에 플러스 가장 북한 비핵화의 당사국이 돼야 될 한국도 적극적으로 북한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사례를 거기에 터뜨리기 위한 초석을 만들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제 터뜨린 겁니다. 그랬더니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손잡고 미국 하는 거에 동의 못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미 의회 내에서는 종전선언 전에 비핵화 전에 종전선언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민주당, 공화당, 워싱턴에 자기들의 정치적 이념 관계없이 다 유네니머슬리 만장일치로 목소리가 모아졌습니다. 다만 북한 비핵화의 의지 표현을 어느 선으로까지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강경파들은 하는 얘기가, 아니 핵 리스트만 내가는 될 일 아니다. 그거 어떻게 믿냐. 2008년에도 똑같은 짓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핵 리스트 내놓고 2달도 안 돼가 육자회담 깨지고, 그 다음 바로 핵실험 2009년에 미사일 발사하고 2개월 후에 미사일 발사하고 또 핵실험했다. 그러니까 핵 리스트 내는 것만 가지고 비핵화의 의지라고 볼 수 없다. 그것과 충분하지 않다.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최소한 북한이 만들어낸 핵탄두 몇 개라도 북한 밖으로 내고, 그걸 실제로 미국과 IAEA 전문가팀이 들어가가 사찰하고 검증하는 단계는 거쳐야 북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단계다라는 까지의 강경파가 있느냐 하면, 핵 리스트 내는 것만 해도 일단 비핵화의 의지로 보자라는 이 정도의 차이, 수준의 차이에만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 문제를,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은 비핵화의 개념, 비핵화 의지의,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비핵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을 비핵화하도록 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역시 의견이 지금 또 달라지고 있는 게, 최근 의회에서 브링크 액트라는 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작년에 이미 상원의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법입니다. 이 법을 만든 거는 민주당에서 만들었어요.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만든 겁니다. 목적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에 대해서 세컨다리 보이콧을 걸자는 겁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 가드너 의원이 낸 거는 리드 액트예요. 리드 액트, LED 리드 액트예요.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유류, 그리고 유류와 관련돼서 이 자금을 주는 것을 다 끊자, 차단하자라는 그 안을 법안을 2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만지작거리는 게 아니라 통과시키는데, 다만 시점의 문제다. 왜 시점의 문제죠? 중간선거 넘어서 이걸 보자는 겁니다. 중간선거 전에 넘어서 보자라는 얘기는, 중간선거 전에는
11월 6일 전까지는 미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싶다는 겁니다. 한국하고 북한이 마주 앉아가 뭐 깨춤을 추든 뭐 꽃노래를 부르든 잘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앉아가 온갖 것을 수없는 걸 약속을 해도 그게 유엔 제재 위반되는 걸 알고 있는 한 남북 경협을 바로 가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 국내적으로, 미국 국내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지금 중간선거 후에 바로 거기에 대한 이 법안 통과를 따라서 한국에게도 가차없이 세컨다리 보이콧을 걸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 러시아에게도 걸겠다는 겁니다. 이 법 두 개는 사실상 새로운 법도 아닙니다. 근데 기존에 나온 11개의 대북 제재안보다도 더 큰 범위 내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돈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된 자금 세탁, 돈 감춰주는 것, 돈을 보내주는 것,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런 은행과 관련된 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조직 은행까지 전부 다 제재를 가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게 유류를 보내는, 지금 뭐 북한에게 유류를 보낸 게 수십 차례가 된 거로 정말 유엔 제재에 의해서 보내주기로 돼 있는 50만 배럴이 아니라 140만 배럴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 기름값이 실질적으로 제재 이전보다 더 낮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미국은 유류, 기름과 가장 절실한 것, 기름과 그리고 금융제재안을 통과시키면은 정말 북한의 목을 쪼는 것뿐만 아니라 6.12 이전으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원점으로 되돌아가지만 그 안이 6.12 이후에 트럼프가 온갖 난리를 치고 김정은이 훌륭하니 어쩌니 저쩌니 내 자리에 서신이 오가고 난리를 친 것보다 더 효과 있다라는 걸 미국은 이미 알고 있어요. 언제 2005년 9월 20일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에 김정일의 자금 4,700만 불, 4,600만 불을 동결을 시켰어요. 실제로 김정일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마카오 뱅크 자체가 김정일의 비자금 혹은 자금 세탁을 해주는 것과 관계 있는 은행이라 해서 그 은행이 바로 미국의 제재 대상의 은행이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김정일이 그 은행에 가지고 있던 돈 자체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때 북한이 정말 오줌을 쌌죠. 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돈줄 조우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이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돈줄 조우는 방법을 하자. 그러나 이것만 전부 아닙니다. 왜 중간선거 넘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 하는 것은 만약에 공화당이 이길 때는 금융제재, 유류제재, 이 석유, 에너지 유입되는 것만 제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6.12 미북 정상회담 함으로 트럼프가 가지고 있던 카드인 북폭이라는 카드가 명분을, 김정은에 대해서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화당이 이길 경우에. 트럼프가 이때 지금 화병 걸렸지만 그걸 참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코가 석자니까. 근데 그 북폭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건 뭐냐? 한국은 시리아나, 뭐 중동에 있는 시리아나, 미국이 때리고 싶은 나라에 때리는 이라크처럼 그렇게 쉽게 때릴 수가 없습니다. 북쪽은. 왜? 이라크를 때릴 때나 시리아에서 반정부군을 도울 때나 예멘을 때릴 때에 미국은 그들의 동맹국이 예멘이나 시리아나 이란이나 이라크의 동맹국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가장 큰 역할을,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동맹국으로 연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 국가들이.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미국의 국가 이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한국과의 동맹관계 때문에 북쪽을 때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공화당이 이기면 북폭까지도 생각한다는 것은, 다시 되돌아가 생각할 수 있는 카드까지 만지작거린다는 것은 한미관계를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북쪽을 때리는 것만 아닙니다. 이때까지 참고 봤는데 우리가 한국의 카드를 너무 오버 이밸류에이트, 지나치게 한국의 카드를 중시 여기면서 한국에 너무 매달렸는데, 그 역할을 일본과 인도와 대만과 호주에게 분산시키면서 한국의 직접적인 동맹관계를 과거에 끌어온 것처럼 그렇게 강도 있게 끌어가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서태평양의 해상로를 방어할 수 있고, 그 역할을 상당 부분 일본에게 시키고, 대만에게 시킴으로써 중국 봉쇄는 할 수 있다. 더 이상 한국의 이런 이중작전에 끌려가지 말자. 이걸 지금 워싱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하루아침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누가 이기냐, 민주당이 이기냐, 공화당이 이기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이길 경우에는 제가 말한 것처럼 리드 액트나 브링크 액트 같은 이 법안, 에너지 제재, 에너지 북한으로 들어가는 걸 제재, 금융 거래 제재로서 시간을 두고 해결하자 라는 오바마 때의 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이기면은, 공화당이 말린다 손치더라도 트럼프가 군사적인 제재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미국 국내에서 트럼프의 포지션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방송한 것처럼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준 매나포트에 의해서 자칫하면은 트럼프는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준 선대위원장에 의해서 대통령직이 끝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 질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11월 6일까지는 미국은 속은 끓지만 팔짱을 끼고 한국과 북한 사이에 어떻게 이걸 끌어가는지 지켜만 보고 있으면서 이 과정에서의 대북 제재 내용을 차곡차곡 쌓을 겁니다. 기업인들은 한국 정부에게 그게 동행한 기업인들의 고민이 날로 커집니다. 할 수 없이 코 끌려갔지만 한국 정부에게 잘 보여야 되느냐, 미국의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 어마어마한 큰 고심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1228억 원 보상 오이사 조치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손해를 봤다고 끙끙거리고 있던 95개 기업이 1228억 원 정부가 보상해 준다니까 미칠 듯이 날뛰지만 사실은 그것이 코 끼는 거다. 지금 이번에 보상받고 북한이 한국 정부가 나서서 남북 경협하는데 앞장서라고 안 할 경우에 노 하면 어떡하겠어요? 한국에서는 사업 끝나죠. 예스 하면 어떡하겠어요? 미국이 대북 세컨다리 보이콧에 걸죠. 중소기업이라도 만들어 어디로 수출합니까? 한국에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미국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동남아에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일본에 수출하는 거예요. 유럽에 수출하는 거예요. 길이 다 막힙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지금 트럼프 보고 You just shut up, 입 다물고 있어. 이 문제는 이제 의회에 넘겨놔. 우리가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다 고민할 테니까 하나는 법안으로 제재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이 만약에 이기면, 그때는 기회를 트럼프 당신이 이기면, 공화당이 이기면 다시 2017년 당신이 고민했던 군사적 제재까지도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겠다. 우리 유엔 대사는 뭐라고 얘기했어?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4.17 판문점 선언 내용도 잘 이행하면서 동시에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조 대사님, 4.27 판문점 선언을 분석해 보셨어요?
4.27 판문점 선언 내용에는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것이 남북 경협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내용은. 다시 말하면 남북 경협을 안 해주면 비핵화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남북 경협을 해주자라는 얘기는 비핵화 되기 전에 지금 남북 경협을 추진하자는 건 결국 북한 비핵화를 안 해도 된다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가당착적인 얘기를, 눈에 빤하게 보이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4.27 선언을 읽었겠죠. 청와대가 보고 있는데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심정도 알지만 국민도 속고 나라의 국민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도 다 국민들을 속이고 미국이 대안이 없어 지금 가만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대안들을 미국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 국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미래 전략연구소를 열어놓았습니다. 많은 회원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m.blog.net/isaf1985입니다. isaf Institute for Strategic Analysis and Forecasting, 약자로서 ISAF 1985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